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어떤 효과를 넣는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이 패널들이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컷 편집을 할지, 자, 컷 편집을 할지, 아니면은 색상을 보정할지, 아니면은 오디오를 조정할지, 뭐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뭐 네 가지로 뭐 자막을 넣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을 수가 편집할 수가 있는데 그 창들을 미리 조금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서 작업 영역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쓰면 좀 미리 좀 자주 쓰는 것들만 이렇게 좀 약간 편집을 해놨는데 보통은 이제 이 메뉴들 중에서 편집, 색상, 효과, 오디오, 캡션 및 그래픽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많이 써요. 다섯 가지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 뭐 가로, 뭐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메뉴바에 이렇게 다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쭉 밀어줍시다. 쭉쭉 밀어주고요. 보통은 잘 안 써요. 보통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 나 뭐 학습 이게 필요해.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튜토리얼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학습 패널을 다시 올리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필요 없는 거 좀 내려주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클릭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 창이 아까는 여기 크게 보면은 4등분으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색상 어, 색상 패널 색상 그 작업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오른쪽에 약간 이런 좀 디테일하게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바꿔줄 수 있는 영역이 이쪽 영역인데요. 자,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바꿔주면은 조금 번잡스러워요. 조금 뭐라고 하죠? 번잡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쌤이 쓰는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가지고 버벅거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는 아마 그 이렇게 좀 버벅대지 않고 버벅대지 않고 아마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지 않고 그럼 여기서 작업 영역 레이블 표시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작업 공간 탭 표시 이것도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간 탭 표시 이거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어떤 창이 나오게 되는데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요 크기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맥시멈으로 키워두세요. 맥시멈으로 키워두고 여기 내에서 이제 원하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거 지금 안 보이는 거 찾아내는 건요.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해주면은 이게 끝까지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쌤은 2022 프리미어 프로 한글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글이 앞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글판을 사용하지만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영어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한글판을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영문도 같이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문도 같이 열어줘야지만 나중에 특수효과를 넣을 때 좀, 뭐 학원이나 이런 강좌 자료에서 많이 쓰게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판을 쓰고 있다면 영문도 같이 한번 열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요. 자, 컨트롤 플러스 F12번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 F12번 눌러보게 되면은 콘솔이라고 나옵니다. 이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요 세 개, 삼각형 세 개, 짝대기 세 개 눌러본 다음에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 잡아볼게요. 여기다가 LANGU 랑글 쳐볼게요. 쳐보면은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셔널
랭귀지 윙구엘이랑 예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true라고 되어 있고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안 돼 있으면은 체크해주고 true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 끄고 껐다 키게 되면은 이렇게 영문 그리고 여기는 한글 이렇게 두 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켜두는 거 네,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창을 완성했다면은 자, 이쪽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여기는 약간 냉장고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여기 두 번째 여기는 약간 네, 도마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쓸 자료들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은 효과를 넣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쪽 부분은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도마에서 손질된 부분들의 어떤 최종적인 영상을 우리가 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이고요. 영상 완성본 미리 보기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크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거 효과 컨트롤 많이 써요. 그래서 효과 편집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자이크 영역을 얼마만큼 크게 할지 혹은 작게 할지 뭐 자막 크기 어떻게 작게 할지 크게 할지 이런 것들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 보게 되면은 약간 뭐 숫자가 써 있고 아래 데시벨 써 있습니다. 이쪽은 오디오 창, 오디오 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이게 재생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V, 아래쪽은 A 써져 있는데요. 위쪽은 보면은 비디오, 영상을 넣는 칸이라고 보면 되겠고 영상을 넣는 칸, 그리고 아래쪽은 오디오, 소리를 넣는 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포토샵 개념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이 번호가 많은 곳에다가 영상을 중첩되게 올려놓게 되면은 번호가 크게 있는 영상이 먼저 송출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포토샵이랑 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물나라 1편을 여기 V1에다가 올려뒀는데 여행2를 V2에다가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딱따구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V2에 있는 이 영상으로 대체가 됐죠. 자, 번호가 높은 쪽에 있는 영상이 아래쪽 영상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쪽 타임스탬프를 옮기게 되면은 이 영상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은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쪽 보게 되면은 이쪽 제일 크게 있는 거는 프레임이야, 프레임. 그래서 이 영상이 1초 동안 몇 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은 1초 동안에 지금 29 1초라는 시간에서 지금 29개의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분, 여기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임 스태프 요걸 지금 타임 스태프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 스태프가 놓인 위치는 9초 24프레임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최종적인 영상의 그런 시간은 약간 20초 좀 안되네요. 19초 10프레임 이렇게 영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상이 어느 초 부분, 그러니까 뭐 12초, 13초, 14초 부분에 어떤 식으로 재생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번호에 있는 영상이 아래에 있는 영상을 잡아먹는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는 지금 V1에 있는 영상을 좀 보고 싶어. 근데 얘가 좀 가려가지고 안 보여. 최종적인 영상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영상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내보내기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영상으로 출력이 되긴 하는데 나 이 영상만 좀 보고 싶어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영상은 아예 안 나와요. 이 영상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최종 영상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는 어, 더 높은 번호에 있는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누르게 되면은 이 영상은 안 나오고 여기 아래에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 타임라인 패널이랑 프로젝트 패널 중간에 있는 도구 패널을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도구 패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택 도구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밀고 끌고 옮기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기능은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인데요. 나 지금 영상을 쭉 돌려봤는데, 네, 쭉 돌려봤는데, 뒤에서 지금 이쪽 부분, 지금 영상에서 열기구가 지금 불이 나고 있죠. 나 불이 나고 있는 부분 좀 보기 싫어.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자르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마우스에다가 갖다 대고 클릭하게 되면은, 자, 오디오랑 비디오랑 같이 잘립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잘리는데요. 예, 잘렸으면은 이 영상을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영 필요 없는 영상을 지우려고 할 때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 네,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영상은 이렇게 불이 나오기 전까지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불이 나오기 전까지만 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방금 잘랐던 영상을 내가 실수로 잘못 자른 것 같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자르고 이렇게 삭제했어요. 근데 잘못 삭제한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Z키를 활용하게 되면은 방금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그런 칸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취소했던 장면을 다시 없앨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랑 컨트롤 Z, 컨트롤 플러스 Z랑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Z. 이건 되돌리기, 이건 되살리기겠죠? 되살리기. 이렇게 실수한 부분을 예, 없애고 다시 되살리고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거는 이제 자르기 도구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맨 아래에 있는 문자 도구. 자, 문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넣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타임 패널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패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패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 자막을 넣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클릭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글자를 넣고 다시 선택 도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자막이 써지는 것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도구는 이 도구 패널 중에서 요거 세 개다. 이거는 선택 도구 단축키 V, 요거는 자르기 도구 단축키 C, 이거는 자막 도구, 이거는 단축키 T를 통해서 여기다가 자막을 입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자막의 어떤 위치를 조금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다. 혹은 글꼴이 마음에 안 들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효과 컨트롤 클릭 한번 잡아줄게요. 효과 컨트롤을 클릭 한번 잡아주게 되면은 이 만들어 놓은 자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조금 켜줄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글꼴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글꼴은 여러분들 뭐 다운받아서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작권 꼭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굴림체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트렌디한 글자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글꼴로 이렇게 클릭 잡아주게 되면은 글자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글꼴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으로 할지 굵게 할지 뭐 얇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 제공하는 글꼴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굵게 혹은 얇게 혹은 보통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크기, 자막의 크기 이런 것들 조정할 수가 있고, 이 자막이 있을 때 이거를 가운데 정렬할지 뭐 오른쪽 정렬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자막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가운데 정렬, 뒤로 정렬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막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지우려면은 클릭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자막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자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남게 되는데요. 이거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완전하게 자막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영역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는 뭐 마커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사진기처럼 나와 있는 거가 보일 거예요. 여기 프레임 내보내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누르게 되면은 이건 지금 흘러가는 영상이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된 영상인데, 나 이 부분을 약간 좀 썸네일로 쓰고 싶어, 아니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조금 보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미지화로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게 프레임 내보내기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없는 친구들은 단추 편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프레임 내보내기 이거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져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여백도 같이 한번 가져와 줄게요. 자, 보호 여백도 같이 가져와서 확인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자,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뭐 썸네일 요걸로 많이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 포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JPEG 아니면은 PNG 많이 쓰게 되는데 PNG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PNG로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로를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는데,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경로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가져오기 누르게 되면은 이 경로로 이 썸네일이 PNG 파일로 저장이 되긴 되는데, 이 프로젝트 패널로 같이 가지고 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클릭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 썸네일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썸네일을 가지고 나중에 유튜브 이제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좀 이목을 끈다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 자체를 봤을 때 이 화면이 가장 먼저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확장자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PNG로 되어 있습니다. PNG. 자, 그림 파일이에요. 자, 그림 파일이어가지고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영상에다가 같이 넣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져오는 방법 또 하나 알려줄게요. 또 하나 알려주게 되면은 이 영상을 이 그림 파일을 클릭하고 이렇게 영상에다 갖다 대면은, 자, 오버레이 삽입 등등등 해가지고 총 6가지, 네, 6가지, 5가지죠. 6가지죠. 네, 6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6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옵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타임스태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삽입할지 뭐 오버레이 할지 등등등등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클릭해서 삽입 눌러볼게요. 삽입 눌러보게 되면은 이 타임스태프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다가, 자, 이 앞쪽에다가 이 영상 혹은 그림을 가지고 오는 기능이 삽입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다시 되돌리게 해주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자, 오버레이 눌러볼게요. 자, 오버레이 누르게 되면은 이 타임스태프를 아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에 이 상위 버전이죠. 이 상위 버전에다가 영상을 가지고 오는, 영상을 중첩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앞에 삽입 누르게 되면은 이 타임스태프 기능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삽입되고, 자, 뒤로 삽입하게 되면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덮어쓰기 있습니다. 덮어쓰기. 그러면은
이 영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V1에 대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V1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자, V2로 놓고, 자, V2로 놓고 옮겨놓고 요거를 어, 바꾸기 누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영상이 이제 썸네일로 그림 파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뒤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썸네일을 마찬가지로 바꾸기 누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영상이 이렇게 PNG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덮어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그림의 길이만큼 그림의 길이만큼 이 영상을 대체해 가지고 이 구간만큼 대체해 가지고 영상이 바뀌게 되는, 덮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삽입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상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삽입 넣고 하는 게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V 덮어쓰기 패치 패널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V3로 옮겨지게 되는데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컴마, 이게 삽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타임스텝 갖다 놓고요. 이 그림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그림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컴마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영상이 삽입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점 있죠, 점 누르게 되면은 덮어쓰기, 점 누르게 되면은 덮어쓰기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단축키 보통 많이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두 가지 단축키 외움으로써 덮어쓰기 쉽게 영상을 가져올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뒤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뭐 앞에 삽입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뭐 덮어쓰고 위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삽입하고 바꾸고 뒤에 삽입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옮겨놓 타임스태프에 갖다 놓고 프로그램 패널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까지,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거 같이 한번 봤고요. 잠깐 여기다가 보호 여백 넣으라고 했는데 보호 여백이 뭐냐면요, 한번 클릭 잡아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해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튜브에 기재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영상 크기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영상이 촬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 이제 MBC 이런 로고를 넣게 될 때 가끔 가다가 이 영상을 넘어서 이 영상 밖으로 여기다가 이제 MBC 로고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여백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공중파나 이제 종편 방송에서 본인의 회사 로고를 놓을 때 FHD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요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요점 11시 방향 끝에 머리에다가 로고를 넣게 됩니다. 로고를 넣게 되고, 이집에다가는 로고가 아니라 프로그램명, 뭐 무한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게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방송단 이런데 PD로 취업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좀 보호엽에 키고 이쪽에다가는 회사의 로고, 여기죠,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가는 로고, 이쪽에다가는 프로그램명,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음으로써 나중에 다 편집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기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뭐 MBC 이런 게 안 보여. 그럴 경우에는 대참사거든요. 뭐 편집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여러분들 영상 한두 개 정도 편집해보면 느끼겠지만 완전 노가다 수준으로 좀 많이 벅차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많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영상 다 효과 놓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에러 난다. 그럴 경우에는 상사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엽에 키고 여기다 로고, 병 이렇게 놓는 거 습관화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썸네일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 창들 어떤 역할 하는지, 그리고 도구 중에서도 어떤 도구들 많이 쓰이는지, 도구랑 뭐 그다음에 단축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여기서 패널들을 어떻게 불러오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빼버리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은 아마 실습하는 건 없고 단순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 같이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특수 효과를 넣고 그리고 그 특수 효과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편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